3장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주어진 문제의 입력을 분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분할된 입력에 대하여 동일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해를 계산하고 이들의 해를 취합하여 원래 문제의 해를 얻는 방법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아주 큰 복잡한 문제를 작고 쉬운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할된 입력에 대한 문제를 부분 문제라고 하고요. 부분 문제의 해를 부분해라고 합니다. 이 부분 문제는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고 복잡한 문제를 분할해서 작은 부분 문제로 나누고 각각의 부분해를 구한 다음에 이것을 취합해서 원래의 문제의 해를 내는 방법이죠. 따라서 이거를 분할 정복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n인 입력을 3개로 분할하고 각각 분할된 문제의 크기가 2분의 n일 경우에 분할의 예입니다. 앞의 분할 과정은 처음에 주어진 문제가 3개의 부분 문제로 나눠지고요. 각각의 입력의 크기는 반으로, 즉 2분의 n으로 나눠집니다. 2번 분할되면 각각의 문제가 다시 3개로 분할이 되고요. 이때 입력의 크기는 2의 제곱분의 n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입력의 크기가 반씩 줄어들고 입력 크기가 1이 돼서 더 이상 분할할 수 없을 때까지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 크기가 n일 때 총 분할 횟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답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할한 횟수를 k라고 놓고요. 한 번 분할한 후 각각의 입력의 크기는 2분의 n이 될 거고 2번 분할 후에 각각의 입력의 크기는 2의 제곱분의 n이 됩니다. 따라서 입력 크기가 2의 k분의 n이 1이 될 때 더 이상 분할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k는 로그 2n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문제의 입력을 단순히 분할만 해서는 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된 부분의 문제들을 정복해서 부분해를 찾아야 합니다. 정복하는 방법은 문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분 문제들의 해를 취합하여 보다 큰 부분 문제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문제를 작게 쪼갠 다음에 이 문제의 해를 취합하고 다시 얘를 취합해서 최종적인 문제를 정복할 수 있는 과정이죠. 이것을 분할, 그 다음에 정복 또는 취합 과정이라고 합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분류입니다. 분할 정복 알고리즘은 분할되는 부분 문제의 수와 부분 문제의 크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문제가 A개로 분할되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B분의 1로 감소하는 알고리즘입니다. A 꼴 B가 2인 경우 합병 정렬 또는 최근접점의 쌍찾기 공제선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A가 3이고 B가 2인 경우는
큰 정수의 곱셈의 A가 됩니다. 또 A가 4고 B가 2인 경우는 역시 큰 정수의 곱셈이고요. A가 7이고 B가 2인 경우 스트라스덴 행렬의 곱셈 알고리즘입니다. 문제가 두 개로 분할되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감소하는 알고리즘을 대표적으로 퀵 정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문제가 두 개로 분할되긴 하지만 그 중에 한 개의 부분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계속해서 2분의 1씩 감소하는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는 이진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두 개로 분할되고 그 중에 한 개의 부분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크기로 감소하는 알고리즘은 선택 문제 알고리즘이 대표적입니다. 부분 문제의 크기가 한 개나 두 개씩 감소하는 알고리즘은 삽입 정렬 또는 피보나치 수의 계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아이디어 첫 번째, 합병 정렬입니다. 합병 정렬은 입력이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되고 부분 문제의 크기가 2분의 1로 감소하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n개의 숫자들을 2분의 n개씩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합니다. 각각의 부분 문제를 재기적으로 합병 정렬하고요. 두 개의 정렬된 부분을 합병해서 다시 정렬하는 방식. 이걸 통해서 최종 문제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합병의 과정이 문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합병이라는 것은 두 개의 각각 정렬된 숫자들을 한 개의 정렬된 숫자로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보시면 원소들이 각각 정렬되어 있는 배열 A와 배열 B가 있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배열 C를 만드는 과정이 바로 합병 과정입니다. 앞에서 봤던 합병 정렬 알고리즘의 슈도코드입니다. 이름을 머지 소트라고 하고요. A, P, Q 이 세 가지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A는 이 배열의 이름이 될 거고요. 입력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P와 Q는 각각 원소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됩니다. 이 합병 정렬은 입력으로 A, P부터 A, Q를 입력하게 되면 출력은 정렬된 A, P에서 A, Q가 나오게 됩니다. 자, 1번 줄을 보시면 정렬할 부분의 원소의 수가 2개 이상일 때만 다음 단계의 문제가 수행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만약 P와 Q가 같다. 이 P와 Q가 같다는 것은 원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정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끝나게 되겠고요. 만약에 P가 Q보다 작은 상황이다. 그럼 그게 별의 원소의 수가 2개 이상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정렬 알고리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2번부터 5번까지의 이 부분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줄은 정렬할 원소를 2분의 1로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기 위해서 P와 Q를 더해서 얘를 2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원소의 인덱스를 K에다가 집어넣고요. 각각을 머지 소트합니다. 절반으로 쪼개진 앞부분은 A, 배열 A의 P, K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P부터 K까지고요.
그 나머지 뒷부분의 절반은 K 플러스 1부터 Q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각각 재기적으로 호출이 끝나게 되면 AP부터 K와 AK 플러스 1부터 KQ를 합병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합병 정렬이 완성이 됩니다. 1번부터 3번, 4번까지는 부분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지만 5번 부분에는 실제로 슈더 코드에는 나와 있지 않는 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라인 3, 4에서 각각 정렬되던 라인 3, 4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절반으로 쪼개진 앞부분과 뒷부분을 재기 호출을 통해서 각각 정렬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정렬된 부분을 합치는 라인이 5번 라인인데 이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임시 배열에 있는 합병 원소들을 배열 A로 복사해서 즉 임시 배열 P부터 Q를 A 배열 P부터 Q로 복사하는 과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슈드코드로는 지금 구현하지 않고 그냥 합병한다라고만 써놨죠. 실제적인 알고리즘의 구현 방식은 이렇게 임시 배열 하나가 들어간 상태에서 정렬된 데이터를 A 배열로 복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합병 정렬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을 보겠습니다. n이 8인 배열 A는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반을 쪼개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죠. 자, 이거는 더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쪼개지고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고요. 다시 이것도 쪼개져서 앞부분, 뒷부분. 자, 그 다음에 하나씩 합쳐지면서 정렬을 해나갑니다. 10이 작기 때문에 새로운 배열로 합병할 때는 10, 37 순으로 들어가고요. 뒷부분은 다시 22, 30, 그 다음에 13, 35, 24, 25. 이게 하나의 레이어에서 일어나는 작업이고요. 이게 다시 두 개씩 합쳐진 게 네 개로 합쳐지기 위해서 다시 합병을 할 때 정렬이 일어납니다. 10, 22, 30, 37. 그 다음에 13, 24, 25, 35. 각각 4개씩 가지고 있는 원소의 배열이 다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서 최종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합병 정렬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의 시간 복잡도는 일반적으로 숫자의 비교 횟수로 나타냅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시면 알고리즘이 수행한 비교 횟수를 모두 계산을 해보면 여기 지금 숫자가 달려있죠. 1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지금 간단하게 썼을 때 이렇게 개수가 정해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요거를 쪼개는 연산을 하고 비교할 때 자리 교환 같은 걸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비교 횟수가 들어가요. 여기서 비교 횟수를 단순 계산할 때 수행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할 합병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데 분할 과정에서는 배열의 중간 인덱스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의 재교출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복잡도는 B이고 1이 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분할하는 부분은 배열의 중간 인덱스 계산과 두 번의 재규 호출이기 때문에 B고 1시간이 소요됩니다. 합병의 수행 시간은 입력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두 개의 정렬된 배열 A와 B의 크기가 각각
m과 n이라면 최대 비교 횟수는 m 플러스 n-1이 됩니다. 따라서 합병하는 데 걸리는 시간 복잡도는 b고 m 플러스 n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m개와 n개를 합병하는 데 걸리는 시간 m 플러스 n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병 정렬에서 수행되는 총 비교 횟수는 각각의 합병에 대해서 몇 번의 비교가 수행되었는지를 계산해서 이들 모두를 합한 횟수와 같습니다. 합병별 비교 횟수는 각 층을 살펴보면 모든 숫자, 즉 n이 8인 경우는 모든 숫자가 합병에 참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은 입력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각 층에서 수행된 비교 횟수는 big On이 됩니다. 층수를 계산을 해보면 8개의 숫자를 반으로 또 반의 반으로 나누고 반의 반의 반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해서 3층이 만들어지고요. n이 8일 때 이거는 층이 없고요. n을 2분의 n으로 나눴으면 1층, 그 다음에 또 절반 나누면 2층, 또 절반 나누면 3층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입력의 크기가 아닐 때 몇 개의 층이 만들어지는지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n을 계속해서 2분의 1로 나누다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크기가 1이 될 때 분할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k번 2분의 1로 분할했으면 k개의 층이 생기는 것이고, 따라서 k는 2의 k승 이퀄 n으로부터 로그 2n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정렬의 총 시간 복잡도는 층수 곱하기 big On이 되고요. 이거는 로그 2n 곱하기 big On, 따라서 big n 로그 n이 됩니다. 합병 정렬의 단점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정렬 알고리즘들은 입력을 위한 메모리 공간과 비고 1 크기의 메모리 공간만을 사용하면서 정렬을 수행합니다. 비고 1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은 입력 크기 n과 상관없는 크기의 공간, 예를 들어서 변수나 인덱스 등을 의미합니다. 합병 정렬의 공간 복잡도는 b고 n입니다. 입력을 위한 메모리 공간 외에도 입력과 같은 크기의 임시 배열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정렬된 부분을 하나로 합병하기 위해서 합병된 결과를 저장할 임시 저장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병 정렬은 외부 정렬의 기본이 되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연결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 연결 리스트를 어떤 책에서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연결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정렬할 때에도 퀵 정렬이나 힙 정렬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멀티코어 CPU와 다수의 프로세서로 구성된 그래픽 처리 장치, 흔히 이걸 GPU라고 하죠. 이 GPU의 등장으로 정렬 알고리즘을 병렬화하는 데 있어서 합병 정렬 알고리즘이 대단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퀵 정렬입니다. 퀵 정렬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사실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정복 후 분할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퀵 정렬 알고리즘은 문제를
두 개의 부분 문제로 분할합니다. 이때 각 부분 문제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분할 정복 알고리즘입니다. 퀵 정렬의 아이디어를 보시면 퀵 정렬은 피봇이라고 하는 배열의 원소를 기준으로 피봇보다 작은 숫자들은 왼편으로, 그 다음에 피봇보다 큰 숫자는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분할하고 이 피봇을 그 사이에 넣습니다. 퀵 정렬은 분할된 부분 문제들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과정을 죄기적으로 수행해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 피봇은 분할된 왼편이나 오른편 부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위의 그림은 60이 피봇으로 선정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0을 기준으로 왼편에는 작은 숫자를 정렬해서 놓고요. 오른쪽에는 큰 숫자를 정렬해서 놓습니다. 다음은 퀵 정렬의 알고리즘입니다. 자, 퀵 소트 A, left, right고요. 자, 입력은 배열 A의 left부터 A의 right를 입력하고 출력은 정렬된 배열 A left부터 A right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라인에서는 배열 A의 가장 왼쪽 원소의 인덱스인 left가 가장 오른쪽 원소의 인덱스 right보다 작으면 라인 2에서 4를 반복적으로 정렬을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left와 right가 같으면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즉 원소가 한 개이기 때문에 원소를 정렬하는 게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left와 right가 같아지는 1이 되는 순간에서는 이 아랫부분을 수행하지 않고 호출을 끝내게 됩니다. 자, 라인 2에서는 피봇을 A left와 A right 사이에 중간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피봇을 A left와 자리를 바꾼 후에 피봇과 배열의 각각의 원소를 비교해서 피봇보다 작은 숫자들을 A left, AP-1로 옮기고요. 피봇보다 큰 숫자는 A, P 플러스 1부터 A right까지로 옮기면서 피봇은 AP에 놓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피봇보다 작은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보다 큰 그룹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각각 재기적으로 또 호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left가 right와 같아지는 순간까지 정렬을 반복하다 보면 정렬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시 라인을 설명한 것을 보시면 라인 1에서는 배열 A의 가장 왼쪽 원소의 인덱스, 이건 left죠. 가장 오른쪽 원소 인덱스보다 작으면 라인 2에서 4를 수행하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한 개의 원소를 정렬하는 경우, 즉 left와 right가 같은 경우는 정렬을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호출을 마치게 됩니다. 라인 2는 left에서 right 사이에서 피봇을 선택하고 배열 left 플러스 1과 right 사이의 원소들을 각각 피봇과 비교해서 피봇보다 작은 그룹 하나와 피봇보다 큰 그룹 하나로 분할하고 AP에 피봇을 위치시킵니다. 즉 P는 피봇이 위치한 배열 A의 인덱스입니다. 라인 3번은 피봇보다 작은 그룹인 A left에서 AP-2를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이고요. 라인 4번은
p보다 큰 숫자들인 ap 플러스 1부터 a 라이트를 정기적으로 호출하는 경우입니다.